최근에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분야가 되게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분야 중에 하나로 되게 뜨고 있는 분야고요. 저희도 사실 기업들한테 자금 조달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크라우드 펀딩과 이걸 경쟁을 볼 것이냐,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같이 이제 코어할 수 있는 이제 파트너를 볼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검토해서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투자 받으신 업체들한테 주는 R&D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좀 들어있지 않지만 내년부터 벤처학인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죠? 없어지잖아요. 기부와 중진공을 통해서 하는 대출이나 보증 같은 거. 그거가 없어지는 대신에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벤처학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그 내용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R&D와 연계되는 부분은 뒷부분에 잠깐 나올 거고요. 주로 이제 오늘 제 강의의 주는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을 겁니다.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강의의 목표는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 우리 협회장님이 늘 강의할 때 말씀하잖아요. 4차 산업 시대는 빅데이터와 링크, 그리고 SNS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링크인데, 그걸 활용한 것이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개개인의 그 소액을 투자해서 십시일반에서 이제 투자해 주는 거고, 링크고, 그걸 투자를 받기 위해서 홍보를 SNS를 통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시대의 세상을 바꾸는 돈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멘티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함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멘티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업에게 자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료가 없군요. 기업에게 자금이라는 부분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기업에게 자금이 없으면 영업활동도 할 수 없고 재무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기업에게 자금이 있으면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설비를 추가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게 자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D고, 그리고 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에서 자금을 만들어서 조달하는 방법,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내부 자금이라고 한다 뭐죠?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면 이익이 생기죠. 그 이익을 갖고 만드는 거, 그리고 사내에 쌓여져 있는 유보금, 감가상각과 충당한 감가상각 충당금 같은 것들이 내부 자금이라고 볼 수 있고, 외부 자금이라고 하면 돈을 빌려오는 건데, 빌려오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빌려오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빌려오는 게 있는데, 내가 직접 빌려오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건 직접 빌리는 거죠. 그죠?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들이 직접 금융이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빌린다거나 정부에서 빌리는 것들이 간접 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간접 금융이죠.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이 직접 금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있으면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캅스앤 도넛이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습니다. 도넛 가게죠. 도넛 가게는 흔히 도넛 가게면 던킨 도넛을 생각하는데 캅스앤 도넛이라는 가게가 있는데요. 이 가게가 1896년도부터 진행이 된 가게예요. 100년이 넘었죠. 이 가게가 어떻게 생긴 가게냐면요, 미국의 미시건주에 있는 미시건주 클레어라는 동네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있는 동네 도넛 가게였는데, 이 가게는 그 동네에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늘 쉬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 쉬고 있던 경찰들이 늘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경찰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 가게가 100년 넘게 영업을 해왔는데 바로 프랜차이즈 그 도넛 가게가 앞에 오픈한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동네 빵집이 그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오면서 망해 나가는 걸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가게도 그런 위기를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 가게의 단골로 있던 그 경찰들이 이 가게를 살리자라고 이제 마음을 모으게 된 거고, 이 9명의 경찰들이 돈을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돈을 한번 모아서 살려보자라고 해서 돈을 모았으나 사실 그 돈 갖고는 사실 살기가 어렵다 보니 이 9명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네 돈을 모은 거 외에 동네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이 가게를 살려야 하지 않겠냐. 우리가 100년 동안 같이 먹었던 도넛 가게인데 이 가게가 프랜차이즈 때문에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설득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 설득을 했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이제 후원금을 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이 가게를 이제 인수해서 이제 그 도넛 캡슐 도넛이라는 이름 바꾸고 그 동네에 그서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동네 생산되는 밀가루를 가지고 도넛을 만드는 지역 기반의 그 도넛 가게로 재탄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 굉장히 훈훈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경찰들이 가게를 살리고자 자기네가 투자를 먼저 하고 주변에 다른 분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설득을 해서 후원금을 모았다는 거죠. 대중들로부터 돈을 모았다는 거죠. 요 얘기가 사실 크라우드 펀딩의 시초라고 보여지고 있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건 뭐냐면 9명의 경찰과 다른 동네 주민들, 이분들이 모두 투자자지만 동네 주민들은 그냥 투자하는 후원금을 그냥 투자자지만 이 경찰들은 투자만 한 게 아니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였죠. 그죠? 설득을 해온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이런 분들을 서포터라고 부릅니다. 서포터. 단지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내는 마케팅 해주는 서포터. 서포터와 투자자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의 경찰이 살린 동네 단골 빵집이라는 캡슐 도너츠가 그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시초라고 보여지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한마디로 크라우드, 대중으로부터 펀딩한다, 자금을 모은다. 그래서 창업기업한테,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한테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 투자해 주는 거를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일종의 대안금융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은 매출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갖고 대중들을 설득해서 투자받는다.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대중이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 회사가 아까 그 100년 된 도넛 가게처럼 대중들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사실 크라우드 펀딩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리하는데요.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게 수익형이고요. 수익이 필요 없는 건 비수익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수익형에는 기부형이 있고 보상형이 있습니다. 기부는 뭐죠?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돈을 주는 거죠. 그죠? 아까 도넛 가게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들이 투자를 하면 뭐 도넛을 줬을까요? 커피 줬을까요? 그냥 투자한 거죠. 그냥. 기부하는 형태 기부형이고요. 보상형은 기부할 테니 뭔가 대가 줘. 리워드 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보상형이랍니다. 주로 이런 거죠. 내가 투자할 테니 너네에서 만드는 회사의 제품을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 난 줘. 이게 이제 주로 보상형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수익형은 대출형과 지분 투자형이 있습니다. 대출형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면 회사 채권을 사고 인수하고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를 주는 거죠. 이자를 주는 방식이 대출형이고요. 수익형은 지분 투자형입니다. 투자를 해주면 우리 회사에 지분을 줄게 라고 지분 투자형이고요.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수익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어떤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부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죠. 세월호가 사건이 있을 때 그 소방수였던 그 파란 바지에 의한 김동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이제 소방관인데 아이들이 물에 빠지는 거 건지려고 자기 몸에다가 소방호스를 메고 아이들 구했죠. 그런데 다 못 구했잖아요. 그래서 구해준 사람도 있지만 못 구한 아이들 때문에 이분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너무 많이 입어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되게 힘들어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국민들이 되게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는데 그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이제 힘들어하니까 이분의 병원비라도 우리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비 100만 원을 만들어 주자라고 시작하는 게 바로 이 그 세월호인 김동수 씨를 위한 기부형 펀딩입니다. 대표적인 예죠. 김동수 씨한테 이제 100만 원의 병원비를 주자고 시작했던 거고요. 원래 100만 원을 모으려고 시작했던 건데 319명의 서포터, 아까 말씀드렸죠? 도넛 가게 9명의 경찰, 319명의 서포터라는 분들은 자기가 돈을 투자한 것 외에 다른 분들도 투자할 수 있게 독려를 한 겁니다. 319명의 서포터를 활동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877%가 달성이 돼서 877만 원이 모여진 거죠. 877만 원이 아무 대가 없이 이 김동수 씨한테 전달된 겁니다. 기부형인데, 이게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어떤 스토리의 주인공에게 이제 펀딩해서 돈을 모금해서 주는 거를 이제 기부형이고, 일종의 그 모금 같은 거죠. 자선 모금 같은.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 유니세프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 그런 모금도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내는 거가 사실 뭐 기부 영수증 끌어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걸로 대가를 바라본다기보다는 좋은 일 하자고 나선 거죠. 그죠? 이건 자기 만족을 위한 기부형입니다. 또 다른 이제 펀딩 방식은 이겁니다. 바로 약간 이제 보상형이죠.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캡처한 내용은 뭐냐면, 마우스피스처럼 생겨 있는 그 3D 전동 칫솔인데, 이 마우스피스 같은 거 뭐 입에 물고만 있으면 양치가 45초 안에 끝난대요. 깨끗하게 알아서. 되게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데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판매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다 보니, 지분 투자가 아니라 이 제품을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을 먼저 드릴게요. 좀 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금액을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드릴 테니 프리스 초이스 얼리버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리버드 뭐죠? 일찍 일어나는 새죠. 3D 전자동 전동 칫솔 한 세트를 10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면 배송비는 0원이고요. 배송은 이게 지금 저 화면 캡처는 펀딩이 7일 남아있는,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7일 남아있는 동안인데, 펀딩 끝나고 나서 이제 2018년 9월 초니까 이게 캡처한 게 한 7월달이니까 돈이 이제 모여지고 나면 그때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보내겠다는 거죠. 투자 받으면 만들어 보내겠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뭐 밑에 보면 바로 이제 보라색 글씨로 제한 수량이 99,999개인데 현재 99,700개 정도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뭐죠? 260개는 펀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이게 목표 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7일이 남은 이 시점에 캡처한 당시에 12,269%가 펀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금액보다 12,000배 이상이 펀딩이 완료가 돼서 무조건 이제 그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물건만 사고 말았겠습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나 이런 거 투자했는데 너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을 거고, 서포터가 그랬겠죠. 이분들 계속 물건을 이제 펀딩 받으면서 자기네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거고요. 리워드형 펀딩 같은 경우는 제품 판매보다는 홍보에 더 치중해서 홍보를 그 목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 방식은요, 대출형입니다. 대출형이라는 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을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을. 렌딧이라는 화면에 캡처한 건데요. 렌딧이라고 페이스북 보시면 많이 광고가 떠 있는 회사인데, 펀딩으로 모은 돈을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을 진행하죠. 이제 은행보다 1금융권 은행보다는 좀 더 비싸지만 4금융보다 좀 싸죠. 그래서 대출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금융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출해주고 있는 곳이고, 이런 상품들을 P2P 대출이라고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뭐 부동산 담보로 P2P 대출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다양한 P2P 대출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개인한테 대출하는 게 P2P 대출이고, 기업은 법인 같은 경우는 직접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죠. 직접 금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출형이라는 거는 돈을 내가 펀딩에 참여하면 이자를 돌려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지분 투자형이죠. 지분 투자. 지분 투자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라는 방식이 있고 이제 주식 투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권 투자죠.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 사채죠, 사채. 회사채를 발행하고 투자한테 이자를 제공합니다. 강서에는 달서 맥주 유통망 확대 프로그램인데요. 달서 맥주라고 하는 업체가 자기네 매장을 더 늘리고 싶어서 매장을 늘리고 때 필요한 돈을 펀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 투자 받았냐면 목표 금액은 1억인데 254%의 펀딩에 성공해서 2억 5,400만 원 정도가 펀딩이 됐네요. 그죠? 채권형이기 때문에 채권은 이제 이자 주는 방식이니까 얼마를 이자를 주느냐를 보려고 캡처해 봤습니다. 밑에 보면 채권 발행 현황 조건이 연리 12%, 회사채인데 연리 12%로 3개월 만기,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 연리 12%. 12%면 원리 1%잖아요. 그죠? 3개월이면 3% 주는 거죠. 근데 한 구자당 10만원. 10만원, 그리고 이제 한 사람만 최소 10만원이니까 10만원을 하면 석 달 뒤에 3% 이자를 주는 형태로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근데 이게 펀딩이 성공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대출이라기보다는 직접 금융이잖아요. 회사채를 발행한 거니까요. 요게 이제 법인인 경우는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그 은행권보다 금융기가 좀 높기 때문에 고민 좀 많이 하시죠. 그러나 지분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 발행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바로 지분 투자형 주식을 주는 건데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도 맥주 회사네요. 아까도 달서 맥주더니 맥주가 한동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수제 맥주 업체고요. 더셀라라는 회사인데, 더셀라 이브루잉이라는 회사인데 F&B 회사죠. 예, 푸드앤베이커리. 예. 맥주 만드는 회사가 우리는 맥주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분 투자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한 거죠. 7일, 그러니까 제가 캡처 당시에 7일, 이제 펀딩에 7일 남았는데 총 모집 금액의 17%가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3,400, 예, 2억 정도 모집을 하려고 했나봐요. 3,500 정도의 금액이 모집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요, 100% 이상이 달성하지 않으면 자금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마 자금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일이나 남았는데 반도 못했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럼 얼마씩 주식을 받냐? 여기 증권 발행 조건이 있죠. 우리 회사의 회사 가치는 약 60억입니다. 한 주당 8,000원을 받을 거고요. 최소 25주, 20만원 정도의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당. 그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상환 전화 우선주, 돈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을 해서 주식회사 발행했고요. 약 60억에 2억 정도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받았을까요? 지분을 신주 발행했겠죠. 성공했으면 주택을 발행했을 건데 성공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화면이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작년하고 올해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트렌드 중 하나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인데요. 여기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로 펀딩을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을까요? 목표 금액 5천만 원인데 5,300만 원 펀딩을 완료했네요. 그죠? 이 회사는 이제 21그램 그룹이라는 회사고요. 반려동물의 장례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사람의 장례 도우미가 아니고 반려동물의 장례를 도와주는 장례 도우미 서비스를 만든 회사고 57명에게 5천만 원 투자하는 겁니다. 5천만 원 투자 받은 거죠. 펀딩에 성공했으니까 투자가 완료가 됐죠. 5천만 원도 펀딩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억사리만 받는 건 아니에요. 100% 넘어야지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을 작게 해서 받는 것도 방법이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랜디시라 사이트 보여드렸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가지고 대출 회사를 하는 사채업체를 만드는 회사도 있죠. 바로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 8%라는 회사입니다. 8% 회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7억을 모집을 했습니다. 7억을 모집을 해가지고 펀딩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P2P 대출에서 하고 있죠. 469명한테 약 7억을 모집을 하는 거죠. 이게 왜 7억일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올해까지는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한도가 7억입니다. 최대 7억. 최대 7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억을 목표로 한 거고요. 최대 7억이라고 해서 한 번에 7억 받는 건 아니고, 뭐 한 번에 1억, 한 번에 2억, 뭐 한 번에 3억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최대 7억을 받을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증액이 돼서 1년에 1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템만 좋고 회사만 좋다 그러면 15억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8%는 요걸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해가지고 이제 사채업을 하고 있죠. P2P 대출을 하고 있죠. 일종의 핀테크 회사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런 단순 대부업으로는 펀딩을 받을 수 없지만 당시는 이게 핀테크였기 때문에 이거 여기도 역시 이제 여기는 사채입니다. 부산의 명물 마마진작이라는 이제 F&B인데요. 여기도 서울의 종각에다가 매장을 오픈하고 싶습니다 해서 회사채를 발행한 거죠.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얼마를 발행했냐면 1억 원어치 발행했습니다. 1억 원어치 발행해서 1억 480만 원을 투자 받았으니 펀딩에 성공했네요. 그죠? 142명한테 펀딩 받았고요. 이분들이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를 하고 돈만 받고 빠질까요? 이 오픈한 마마진작의 종각점에 가보지 않을까요? 가보고 이 사람들이 계속 알릴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캅센루너처럼 경찰관들이 투자만 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도 돕는 거죠. 처음에 이분들이 100%가 되지 않았을 때 투자하신 분들은 자기가 100%가 돼야지만 투자가 펀딩이 성공이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회사채에 대한 연 10%의 이자 받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도 돈을 모으라고 많이 했겠죠.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를 제작할 때 대부분이 이제 그 영화 제작에 대한 제작 비용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많이 펀딩 받습니다. 이 영화 판도라라는 영화죠. 차승원 씨가 나왔던 영화 같은데 재난 블록버스터라고 한동안 광고 많이 했는데 이 영화도 그 7억 원에 모집을 해서 여기서 모집을 해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투자하신 분한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거겠죠. 이자를 주겠다고 했던 거겠죠. 단 조건이 좀 재밌었던 게 뭐 영화가 100만 명이 넘었다. 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뭐 이자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투자 조건은 얼마든지 걸 수 있으니까요. 투자하신 분들한테 채권형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뭐 VIP 시사회에 초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투자니까 당연히 초대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건데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 디자인이 예쁜 캐리어와 백팩을 만든 샤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샤플을 왜 넣었냐면요.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사상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펀딩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아까 뭐 12,000배도 있었지만 여기는 3만 배가 넘죠. 3만 배가 넘게 리워드가 됐어요. 물건을 판매를 한 건데 물건 판매로만 15억 이상을 이제 모집을 한 거죠. 15억 이상의 자금을 모집을 해서 물건을 판매했고요. 가방이 판매가 됐고요. 네.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출석 체크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가방 같은 건데 디자이너 만든 이 가방도 한 번도 가방을 만들어보지 않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한 번도 가방을 만들어보지 않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성공했죠. 15억이 아마 올해까지로는 아마 가장 큰 금액을 판매했던 회사 같아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저희는 이제 주로 저희가 원하는 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싶지 않고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리워드형 투자형 펀드도 또한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 관련된 서비스가 많이 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반려동물 전용 드라이어와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개집인데 그 목욕을 시킨 개가 그 개집에 들어가면 그 개가 뽀송뽀송하게 말라지는 개집인 거죠. 그런 개집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1000%가 넘게 달성했죠. 펀딩에. 이 형식은 보상 형식이기 때문에, 리워드 형식이기 때문에 2억을 모집했죠. 2억. 1000% 넘게 2억을 달성했고, 2억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물건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 꽤 지났으니까 물건을 약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펀딩에 참여해서 물건을 받았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 R&D에서 창업기업이라고 해당이 되는 창업성장 과제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뭐죠? 창업한 업력이 7년 이내의 기업들. 창업 초기 기업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한 지 7년 이내에 비상장 주식회사. 상장하지 않은 주식회사니까 일반 개인은 투자받는 거죠. 상장해버리면 안 됩니다.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법인이면 가능합니다. 법인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보상형으로 물건을 주는 거라면 굳이 법인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업성 7년 이내에 비상장 법인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7년이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7년이 넘은 기업들이라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이노비즈나 메인비즈를 확인을 받았거나 사회적 기업이면 7년이 넘어도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 조건은 올해까지만이에요. 내년부터는요 7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7년 이상은 다 가능한데 그래서 금액이 커지는 거죠. 7년 이상 모든 기업이 가능한데 단 여기 두 번째 있는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이노비즈가 있고 메인비즈 사회적 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올해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셔야 해요.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놓으셔야지만 투자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업종에 제한은 없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에 A%라는 회사가 초기에는 업종 제한이 없을 때 받았어요. 핀테크 회사라는 이유로. 지금은 대부업 같은 금융업이나 보험업은 펀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도 안 되고요. 숙박 및 음식점 같은 것도 받을 수 없어요. 아까는 달서맥주나 무슨 마마된장 같은 것들이 많이 했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단 금융 및 보험업도 핀테크 기업, IT와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 기업이나 부동산도 공익목적의 부동산 같은. 지난번에 이제 와디에서 제가 강의 들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제주도에 지금 아무도 안 사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집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공유 부동산을 서비스를 개조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부동산 업종이지만 렌탈업이죠, 정확히는. 부동산 렌탈업을 하고 있지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리모델링 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공유 목적이죠. 공유를 하고 싶어 하는, 부동산을 공유해주는 거고, 안 쓴 집을 개조한 거니까 이제 공유용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펀딩이 가능하다 해서 펀딩을 진행했던 케이스고요. 음식점도 마마된장 같이 아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직원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상시 근로자가 한 20명이 넘으면 숙박업이나 음식점도 펀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를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받고 싶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기업 안에 지도사 여러분들 선에서 확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런 조건을 물어봐요. 물어봐서 여기 해당이 됐는지. 해당이 돼야지만 심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기업당 연간 최대 7억 원의 투자를 가능합니다. 단 올해까지만. 내년부터는 15억 원 증액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소액 투자한테 돈을 모으는 건데 크라우드 펀딩 받으면서 다른 쪽에서 지분 투자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 하는 동안은 유사한 투자 계약을 할 수는 없다. 그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우리는 한 13개 정도 있는데요. A라는 회사랑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B라는 회사가 같이 진행한다. 이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회사랑만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이 이렇게 되고 이런 조건이 갖추게 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우리 기업 안에 지도사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제 멘티 기업도 크라우드 펀딩 하나 준비 중인 업체가 2개 있는데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합니다. 리워딩이 아니고.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억 5천 주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가 조건이 바뀝니다. 디지털 창업과제 안에 보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혁신형 R&D 과제, 혁신 R&D 과제, 여성체면 활성 과제 같은 다양한 과제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창업성장 과제에 도전한 업체가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적이 있다 라고 하면 총 사업비 80% 이내에서 2억 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2억 원 이내까지. 저희가 1억 5천원짜리 과제가 2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1억 5천짜리 자금이 2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창업성장 과제는 회차별로 예산이 좀 몇백억 단위가 측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업체에 나눠주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과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조건을 갖추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 확인했을 때 연간 한 48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2018년도는요. 한 업체당 2억씩 48억을 나눠주면 한 20개 정도 업체밖에 못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조건을 갖추면 웬만하면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조건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추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여러분들이 창업성장 과제 준비하고자 내년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크라우드 펀딩 심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개 업체가 지금 심사를 받고 있고요. 그 2개 업체 모두 다 창업성장 과제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정부는요, 이제 엔젤로부터 투자 받은 업체한테 정부가 매칭 펀드를 해주기 위해서 엔젤 매칭 펀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엔젤로부터 투자 받은 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받아도 매칭을 해서 투자해줍니다. 정부가. 얼마까지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 받은 분들한테는 개별 엔젤 투자의 1.5배수, 전문 엔젤 투자의 2.5배수까지 투자해주는데, 이게 최대 기업당 총 3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 받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5천만 이상 투자 받으면 정부가 또 매칭 투자 추가로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자금 조달이 중요한 업체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투자죠. 융자도 아니고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요. 그죠? 추가 투자해주는 거기 때문에 단 조건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만 해야 됩니다. 창업한 3년 이내의 기업만. 또 하나는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융자를 많이 받잖아요. 융자 받을 때 이제 보증을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보증을 할 때 많이 있는데 신보와 기보, 지신보 이렇게 있는데, 신보의 경우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하고 있는 와디즈라는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와디즈에서 펀딩을 성공한 업체에 한해서는 보증률을 낮춰주고 보증 비율을 높여주는 우대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기사가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와디즈를 통해 진행했다 그러면 신보에서도 혜택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이제 대출인데요. 올해는 중진공의 자금이 없어서 대출 많이 못 받았을 건데, 우리가 내년 1월이 되면 또 자금이 또 새로 이제 충전이 되니까, 이제 투자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신 업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 지역 기업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3억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중진공에서.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한 업체들은 3억 원 이내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중진공 홈페이지에 가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받으면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벤처 확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중진공 대출이나 기보 보증을 통한 벤처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벤처 받는 게 연구개발 기업이나 이제 투자 형태만 가능한데, 투자 조건이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는 건데,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가 아닌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받아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벤처 캐피탈을 알고 계시거나 돈 많은 엔젤 투자를 알고 계시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받아도 벤처 확인을 합니다. 얼마에 투자 받는죠? 5천만 원 이상, 그죠? 5천만 원 이상 펀딩 받으면 벤처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 확인이 된다면 다시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15억까지 투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투자 받고 싶어 한다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 받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단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벤처 캐피탈의 엔젤 투자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업 모델 같은 걸 검토를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개인 소액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업 모델에 대한 검증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대중성을 많이 봅니다. 대중성과 사업성. 이거 되겠다. 보통은 이제 B2C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받고 있고요. B2B 기업들도 좀 정말 대박이라고 한다면 투자 받을 수 있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투자받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뭐냐면요. 기업들이 투자받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이 투자받는 이유는 상장을 하기 위함이죠. 그죠? 결국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하고 싶어 하는 건데 코스닥이나 코스피 한 번에 바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가는 게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해서 창업기업들의 그 장외 거래소가 있습니다. KSM이라고 하는데 이 업체 여기 장외 거래소에 등록을 하려면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받으면 바로 여기 등록이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받은 업체들은 KSM이라는 곳에 등록해서 장외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하죠. 투자해서 주식을 획득하신 분들이 여기서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죠. 그게 되는 거고요. KSM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게 뭐냐면 KSM 통해서 자금 조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KSM에서 바로 코스닥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KSM 같은 업체들은 그 다음 단계 코넥스라고 하는 곳에 상장을 해야 하는데 코넥스부터는 조금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들은 KSM을 거치지 않고 바로 코넥스에 직상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넥스라고 하는 이제 그 장외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직상장의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직상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고요. 저희 R&D 지도사들도 기업들에게 추천해볼 만한 아이템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펀딩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업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와디즈라는 회사가 제일 큽니다. 와디즈라는 회사가 제일 크고 와디즈 통해서 펀딩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지회가 지난 언제죠? 11월 마지막 주인가? 이제 와디즈라고 하는 회사와 크라우드 펀딩 추천할 수 있는 와디즈 마스터로 제휴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때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은 크라우드 펀딩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와디즈 마스터 자격을 얻으셨는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와디즈 마스터 자격을 못 얻으셨을 거예요. 못 얻으신 분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제 연락처를 통해서 개인 연락을 주시면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와디즈지만 와디즈는 회원이 약 70만 명 정도 있고요. 글로벌하게는 가장 큰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는 킥스타터라는 회사입니다. 킥스타터 회사는 한 달 방문자만 500만 명입니다. 와디즈는 총 회원 70만 명인데 여기는 한 달 방문자만 500만 명이죠. 킥스타터에서 작년 2017년에만 약 7만 건 가까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실패한 프로젝트, 돈을 모으지 못한 프로젝트가 70%, 성공한 프로젝트가 약 30%라는 거죠. 그것이 실패한 곳 중에서 한 명도 투자하지 않은 곳은 10,000개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건요, 눈에 띄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알리지 않기도 한 겁니다. 알리지 않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킥스타터는요, 투자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리워드형 전용이고요. 와디는 투자형도 하고 리워드형도 하고 다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요, 대중들로부터 이제 펀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알릴 것이냐, 누구를 투자자로 만들 것이냐를 미리 그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홍보를 위한 타겟 리스트를 만들어라. 누가 우리의 서포터가 돼줄 것이냐. 서포터, 아까 그 캅스 도너츠라는 도너츠 가게가 9명의 경찰관이 서포트 해준 것처럼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예고편을 미리 올릴 수 있게 오픈 예정이라는 카테고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예정이라는 곳에서 미리 일주일 뒤에 이런 펀딩이 오픈이 됩니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예고를 하게 되면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플랫폼 사람들이 좀 더 돈을 좀 더 받아요. 하지만 그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광고, 일종의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예고편을 통해서 그 미리미리 그 펀딩에 대한 니즈를 발생시켜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금이 7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30%밖에 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모금이 시작한 지 2일 안에 35%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미리미리 알려놓으라는 거죠. 미리미리 알린다는 거는 홍보를 위해서 이 크라우드펀드 플랫폼이 안에 다른 곳에서 미리 알려는 거고, 정식 오픈하기 전에 미리미리 좋은 예고를 통해서 오픈 예정을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해야, 미리 알리라는 거죠. 미리미리 알려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알리는 작업을 해야지만 펀딩에 성공할 수 있다.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당신의 노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SNS를 많이 이용하거나 홍보가 강한 회사들이 펀딩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수제 자동차, 자동차를 직접 수제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모에니 게라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올해 7억을 모금에 성공했는데, 이 회사는 정말 홍보 열심히 했어요.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 알고 있고, 주로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 자동차 동호회 카페 같은 데 많이 알리고 올렸던 거죠.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전략이라는 거는 많이 알려라입니다. 많이 알리면 성공할 수 있다. 많이 그래서 알릴 수 있는 툴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R&D와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성공시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라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 연락처를 넣었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도 있고 제 핸드폰 번호도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고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직접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그 자금 조달 시켜주고 수당을 받고 싶다고 하면 연락을 주시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내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 라고 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여기까지고요. 되게 조촐하게 진행된 강의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 의견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네. 하는 걸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